오늘은 9장 모스펫 입문 쇼 채널에서 일어나는 속도 포화 현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속도 포화에 대해서는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속도 포화에서의 두 가지 현상, 그것에 대해서 정성적으로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수학적인 유도를 통해서 정량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속도 포화에 대해서는 학부 과정에서 아주 자세히 다루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 속도 포화는 쇼 채널에서 일어나는 아주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한 번에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풀어보고 또 다른 서적도 좀 참조해보고 해서 반드시 공부를 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도 포화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속도가 포화된다는 것은 반도체의 주인공이 전자죠. 전자의 속도가 어떤 특정 일렉트릭 필드 이상에서는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반도체 결정 내에서, 가령 실리콘 결정 내에서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해서 전자의 속도는 증가하지 않는 걸까요? 앞에서 3장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전자들은 실리콘 격자점들과 수많은 충돌과 산란을 겪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이 드리프트 속도라는 것은 이 각각의 충돌 시에 그 속도를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그냥 평균 속도로 계산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아도 전자의 이 드리프트 빌라서티는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의 속도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하죠. 그래서 그 비례 상수가 뮤,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형적인 직선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필드가 증가하면 전자는 계속 가속돼서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 얘기는 이동도라는 것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직선의 기울기 뮤, 요것이 이동도가 되겠죠. 이 이동도가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동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이 전자의 속도는 일렉트릭 필드에 비례해서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 결정 내에서 전자들은 이러한 거동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거동은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특정 점에 도달하면 이것을 우리가 ESET, Saturation Electric Field라고 합니다. ESET에 도달하게 되면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의 운동, 거동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모빌리티, 새로운 속도를 표현하는 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도의 구간이 되겠죠. 일렉트릭 필드가 매우 약한 구간에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쇼 채널이 되면 채널이 짧아지니까 채널 양단에 걸리는 일렉트릭 필드는 엄청나게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곡선 모양을 표현하는 모빌리티 식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1967년도에 나온 발표가 된 건데요. 이 식은 이게 수학적으로 표현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직선 관계를 만족하는 모빌리티 뮤를 이 곡선 관계를 만족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식으로 이렇게
수학적으로 뭐 피팅했다고 해야 되나요?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면 아주 잘 맞습니다. 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N1, N2 이렇게 있고요. 홀일 때는 N1, N이 2일 때는 일렉트론. 우리는 지금 일렉트론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N이 2가 되면 여기 2승이 되고 여기 2분의 1승이니까 루트가 되겠죠. 실제 이 N1하고 2일 때 그림을 그려보면 N이 2일 때 더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되고요. N이 1일 때는 약간 이렇게 처진다 그래야 되나요? 이런 식의 모양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N은 1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하기도 N1일 때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N을 1로 가정을 하고 일렉트론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가 이 셋보다 아주 작을 때, 뭐 한 요 정도 구간이 되겠죠? 요 정도 구간에서는 요 식을 만족할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2가 2셋보다 매우 작으니까 우리 이 부분을 그냥 0으로 봐도 되겠죠? 큰 수분의 1이니까 뭐 0으로 보면 분모가 그냥 1이 됩니다. 그럼 1이 되면 뮤는 뮤n 그냥 그대로 v 꼴 뮤n 2 이 선형관계를 만족합니다. 이 직선식이 되겠죠. 그런데 2가 2셋 하고 거의 비슷해지면 뭐 동등하다고 가정을 하면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하고 2셋이 같으니까 이게 1이 되겠죠. 그럼 분모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뮤n은 2분의 뮤n 즉 모빌리티의 여기가 딱 절반이 된다는 얘기죠. 요 지점에서 그래서 요 지점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세츄레이션 되는 뭐 크리티컬 일렉트릭 필드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속도가 포화되니까 우리도 여기서는 V셋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셋은 2분의 뮤n 곱하기 2 그런데 이 2가 2셋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가 적당한 구간 뭐 요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요 구간은 이 직선을 따르지 않죠. 요 구간에서는 바로 요 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뮤는 바로 요 식, 2셋 분모에 2셋과 2가 포함된 요 식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비교적 잘 들어맞는 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 모빌리티가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속도는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가 되겠죠. 그래서 μn 2 그리고 분모는 그대로 들어옵니다. 우리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정의합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D분의 V죠. V는 전압, D는 거리. 그래서 우리 모스펫에서 D라는 것은 소스 드레인 양단의 거리가 되겠죠. L이 됩니다. 바로 채널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V라는 것은 소스 드레인 양단에 걸리는 전압, 바로 VDS가 되겠죠. 그래서 E는 L분의 VDS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모에 있는 이 E 대신에 L분의 VDS를 치환해버리면 이 식은 분모가 이렇게 2셋분의 2는 2셋 L분의 VDS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셋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세츄레이션 되는 그 일렉트릭 필드니까 이 전압은 VDS 셋이 되겠죠. 그냥 셋만 여기다 이렇게 첨자로 붙이면 됩니다. 이 셋은 L분의 VDS 셋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VDS set은 이 set L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VDS set을 표현하는 다른 식은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 set은 mu n분의 2 곱하기 V set이 되겠죠. 근데 V set 대신에 이 set 대신에 그걸 집어넣으면 VDS set은 mu n 2L분의 mu n 2L의 V set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식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한 식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량적으로 논의를 할 건데 그때 많이 사용하는 식이니까 이 식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이셋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논의했지만 전자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일렉트릭 필드에서 속도가 전자의 열 속도로 포화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셋은 8 곱하기 10의 4승 볼트 퍼 센티미터. 그때 전자의 속도는 열 속도로 되며 대략 1 곱하기 10의 7승 센티미터 퍼 세커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식에서 VDS 셋은 이 셋 L이 되죠. 여기서 L이 줄어든다고 한번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L이 감소하면 이 셋은 일정하죠. 그러면 VDS 셋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자, 채널이 짧아지기 시작하면 VDS 셋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V 셋은 일정하죠. 근데 여기서 L이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감소하는 거니까 VDS 셋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자, 무언가 채널이 짧아지기 시작하면 VDS 셋 전압이죠. VDS 셋이 감소한다. 이게 뭡니까? 세츄레이션이 되는 전압이 되겠죠. 그 전압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채널이 짧아지면 이 포화 전압 VDS 셋이 감소함으로 더 빨리 포화가 일어난다. 이 말 이해가 가시죠? 자, 쇼 채널이 되면 더 빨리 포화가 일어난다. VDS 셋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드레인 전류의 감소도 같이 발생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야 됩니다. 이 뒤에서 다시 또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드레인 전류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속도가 포화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롱 채널에서도 핀치옵 다음에 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전류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아웃풋 커브를 보면 마치 이 모양하고 똑같죠. 결국 아웃풋 커브가 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전류가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전자의 속도가 포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커브는 어떻게 보면 아웃풋 커브를 대변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가로축을 VDS라고 세로축을 IDS라고 하면 이런 모양을 갖죠. 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전자의 속도가 바로 세츄레이션 되기 때문에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채널이 짧아지면 요 세츄레이션 되는 요 VDS 셋 요것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포화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류가 여기서 포화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IDS가 감소됐죠. 이렇게. 바로 채널이 짧아지면 첫 번째 현상 VDS set 감소한다. 이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것입니다. 자, 이거는 VDS와 IDS의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아웃풋 커브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동작 모드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는 리니어 영역이 되겠죠.
VDS가 증가함에 따라 IDS가 증가합니다. 그러다가 핀치옥 지점에 진입을 하게 되고요. 이 지점서부터는 전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는 VDS 셋이 VGS-VTH 하고 같다는 지점이 되겠죠. 그런데 채널이 짧아지면 이 VGS 셋이 감소한다 그랬죠. 이거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early saturation 되었다 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early saturation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핀치옵 지점이 이렇게 내려오죠. 여기에서 이제 전류가 포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그래서 VDS 셋이 감소하면 이렇게 IDS도 감소하는 현상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velocity saturation을 나타내주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이 뒤에서 또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이 IDS가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뭐 기준 대비 감소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까? 뭐 대비 감소하는 겁니까? 롱 채널 대비 감소한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자, IDS는 L분의 1에 비례합니다. 즉 채널의 길이가 반으로 줄면 IDS는 2배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채널이 2배로 줄면 자, VD 셋도 감소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2배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IDS는 2배보다는 조금 뭐 1.6배, 1.7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배만큼은 증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건 2배 증가한 거고 그거보다는 조금 덜 증가한다. 그래서 그 덜 증가한다는 그 이유는 뭐다? 바로 속도 포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산술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속도 포화가 일어나면 이런 모양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VD 셋이 감소하고 IDS도 감소한다. 먼저 첫 번째 거 이거를 꼭 기억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이것도 자세히 다룰 것인데요. 자, VD 셋이라는 것은 2셋 L이 되겠죠. 앞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L이 감소하니까 이게 감소한 거죠. 그래서 이 쇼 채널이 되는 조건을 표시한 건데요. 자, VGS-VTH가 VDS 셋보다 많이 크다. 많이 크다 이러면 이게 쇼 채널이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자, 이거는 뒤에서 또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뭐 지금 이해가 안 가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여기에서는 VDS 셋이 감소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배운 거를 한번 조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롱 채널에서 아웃풋 커브는 이렇게 되죠. 자, 요것이 롱 채널의 새추레이션 전류가 되겠습니다. 요 영역에서의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EL분의 W μN COX VGS-VTH 제곱에 비례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VGS1이 1V였는데 VGS2가 2V다 그러면 2V의 제곱, 즉 IDS 셋은 2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배가 증가하는 거죠. 여기는 요만큼이었는데 여기는 4배가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운 거죠. 예, 아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롱 채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배운 게 숏 채널 배우기 전에 배운 게 채널 랭스 모듈레이션이죠. 실제 채널이 더 짧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때 IDS의 새추레이션 값은 요 뒤에 요런 항이 붙었죠. 그래가지고 VDS 전압하고 이제 무관하지 않다. 여긴 무관했는데 VDS 전압의 증가에 따라서 이 값도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새추레이션 되는 것이 아니라 살짝 올라간다 그랬죠. 이렇게 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농 채널에서는 이 IDS 셋 이것은 게이트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쇼 채널에서는 그럼 IDS 셋은 동일하게 VGS 제곱에 비례할 것이냐를 이제 지금부터 논의를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또 복습을 한번 해보죠. 자, 이게 실리콘 모스펫의 요 채널 부분입니다. 이게 L이고 이게 W고 여기가 소스가 되겠죠.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J 전류밀도라는 것은 단위 전하량, 그 다음에 N은 전자, V는 전자의 velocit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IDS는 이 식을 참조를 해서 쓴다면 자, 단면적을 곱해 줘야 되겠죠. IDS는 자, 단면적 A를 곱하고 그 다음에 QN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단면적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자, 전자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소스에서 드레인 쪽으로. 그러면 어딜 통과합니까? 요 단면적은 요 A가 되겠죠. 요 A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요 길이 W 그죠? 그 다음에 요 높이 요게 바로 뭐죠? 공립층의 폭이 되겠죠. XDT. 그래서 A는 W와 XDT의 곱. 그래서 W, QN, XDT, V. 그런데 QN, XDT가 뭐죠? 요것이 바로 Q 인버전 전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DS는 WQ 인버전 V.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 한 거죠. 자, 그러면 IDS set은 어떻게 쓰면 됩니까? V 대신에 V set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saturation 영역에서 전류는 W, Q 인버전 전하, 그 다음에 V set. 근데 Q 인버전은 어떻게 쓸 수가 있죠? C 옥스에 VGS-VTH VX 기억이 나시죠? VX는 채널의 포텐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항들이 빠졌죠. 이거는 결과만 먼저 쓴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 쇼 채널이 되면 이 세츄레이션의 이 IDS 즉 IDS 셋은 게이트 전압 제곱에 비례하지 않고 1차 함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 겁니다. 이거에 대한 수학적 이제 관계는 다음 시간에 이제 유도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는 요거의 제곱에 비례해서 IDS 셋이 증가했죠. 자, 이제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일종의 속도 포화를 요약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까만색은 롱 채널입니다. 까만색을 한번 보십시오. 요 VGS1 요건 이제 공통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변하는지. 자, 먼저 롱 채널로 되면 VGS2로 갑니다. 까만색으로. 그러면 요 값에 4배가 증가해야 되죠. 뭐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뭐 2V가 됐다 그러면 요 값에 4배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크게 증가하죠. 이렇게 요 까만색 요만큼 증가한 겁니다. 요만큼. 그런데 자, 쇼 채널이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쇼 채널이 되면 게이트 전압에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는 얘기죠. 리니어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요 값에 리니어하게 대략 뭐 1배 또는 뭐 1점 몇 배 뭐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쇼 채널이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될 것이 이번에는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게이트 전압이 리니어하게 증가한 거고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IDS가 리니어하게 증가한 거고 어떻게 보면 1로 가야 될 것이 10로 왔으니까
IDS 값이 감소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빌라서치 세츄레이션 때문에 이런 겁니다. 빌라서치 세츄레이션. 이렇게 감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앞에서 배운 early saturation. 바로 VDS se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로 감소했죠. 그 다음에 IDS도 감소했죠. 이것이 쇼 채널이 됐을 때, 즉 속도 포화 현상이 일어났을 때 VDS set에서 감소, IDS의 감소, 이 두 가지를 다 나타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속도 포화의 다 모든 것입니다. 속도 포화가 일어나면 두 가지 VDS set 감소, IDS 감소. 그게 바로 속도 포화가 일으키는 나쁜 두 가지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거 기억나죠? 이 set은 L분의 VDS set. 그래서 EL, E set L. L은 VDS set이죠. 이게 뭡니까? VGS-VTH죠. 그래서 L이 감소하면 요 VGS-VTH, VDS set 감소하죠. 감소했죠. 그 다음에 이게 감소되면 여기서부터 포화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되죠. 자, IDS 감소. 바로 이것이 속도 포화가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깊이 생각해서 여러가지 스스로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자, 롱 채널. 자, 게이트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IDS set이 증가한다. 이렇게 증가하죠. 2V가 되면 2의 제곱이 되고 3V가 되면 3의 제곱이 되죠.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롱 채널에서 IDS set은 VGS 제곱에 비례하고 이 VDS set, 이 포인트들을 이렇게 그려보면 포물선 형태를 그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쇼 채널에서는 IDS set은 VGS에 리니어하게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간격이 이렇게 제곱으로 증가하지 않죠. 리니어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VDS set, 이 포인트를 연결해 보면 여기에는 포물선이지만 여기서부터는 대략적으로 그냥 직선으로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쇼 채널과 롱 채널의 요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뭐 더 본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쇼 채널에서 뭐 쇼 채널 하면 속도 포화가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 포화가 일어났을 때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 관계식은 다음 시간에 유도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쇼 채널이 가서 전자의 빌라서티 세츄레이션이 일어나면 VDS set 감소해 간다죠. 이게 감소해 가면 포화 영역의 드레인 전류는 VGS에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하죠. 그리고 결국 IDS는 감소하는 거죠. 자, 요 두 가지가 이 쇼 채널 속도 포화가 일어났을 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VDS set이 감소해 간다. 포화 영역의 드레인 전류는 VGS에 선형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래서 대략 이런 겁니다. 우리 쇼 채널에서 IDS set이 되겠죠. IDS set은 대략 L분의 W, COX, VGS-VTH 요거에 대략적으로 비례하죠. 여기 뭐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요것만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협 채널 효과, 그 다음에 쇼 채널 효과 다 고려했죠. 자, 우리가 채널 길이를 작게 가져가는 이유 뿐만 아니라 W도 작게 하죠. 이걸 작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첫 번째 뭐 집적도 향상이 있겠죠. 이걸 계속 작게 해보면 자, 뭐 0.1, 0.1까지 줄였다고 해보죠. 0.1, 0.1 하면 여기 W by L이 1이 되겠죠. 그죠?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IDS를 우리가 키우고 싶다, 증가시키고 싶다 그러면 L을 줄이면 되겠죠. W는 놔두고 같이 줄이면 안 되겠죠. 요 B가 커질수록 좋은 거니까 L만 줄이면 됩니다. L만 줄여서 이 IDS를 증가시키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 소자를 아주 작게 만들려면 이 WL 다 같이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특수한 경우로 이렇게 요 같이 이렇게 0.1, 0.1까지 줄였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 IDS를 어떻게 증가시키겠습니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요 뒷항밖에 없는 겁니다. COX하고 VGS-VTH. 그러면 이걸 증가시키려면 여기에서 VTH를 감소시키면 되겠죠. VTH라는 것은 어차피 쇼 채널로 하면 감소가 되죠. 뭐 0.2, 0.1 이렇게 감소되면 뭐 롱 채널 뭐 0.6, 뭐 0.5 이렇게 된 것보다 뭐 두세 배 증가하겠죠. IDS가 증가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는 바로 이 COX가 제일 큽니다. 우리 COX는 두께를 확 줄여버리면 뭐 10배 이상으로 COX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왔는데 그 COX를 잘 한번 살펴봤다면 이해가 갈 겁니다. 이 두께를 줄이면 이 COX가 엄청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 전류를 많이 증가시킬 수 있겠죠. 10배 이상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바로 K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 K가 뭐죠? 유전상수가 되겠죠. 바로 하이 K 머티리얼. 그거를 쓰면 우리 실리콘 옥사이드는 3.9죠. 뭐 예를 들어 20짜리를 썼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거기다 두께까지 줄이면. 그래서 이 CO 채널로 가면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같이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께도 줄이고 하이케 물질도 도입을 하고 하는 겁니다. 채널만 줄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쇼 채널이 되면 뭐 스케일링 다운이라고 하는데요. 뭐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렇게 주변에 이런 것들을 같이 줄여서 전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까지 이제 정성적으로만 살펴봤습니다. 쇼 채널이 일어나면 이제 빌라서치 세츄레이션이 발생하고 그것들이 나쁜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들을 좀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탄도 전송.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자세히 다루진 내용이 아닌데요. 한번 이런 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전자가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에 가속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이렇게 쭉 직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실리콘 격자하고 뻥 가다가 충돌해서 산란이 되겠죠. 그러면 가속에서 받은 운동 에너지를 전부 실리콘 격자에 주고 에너지 잃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가속되죠. 그래 쭉 가다가 또 뻥 하고 부딪히죠. 뭐 이러한 일이 여기서 뭐 엄청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다 평균 속도라 그랬죠. 아까 드리프트 속도가. 그리고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두 군데가 형성이 되죠. 힘교류기를 한다 그랬죠. 우리 모스펫에서는. 자, 게이트 전압이 강해지면 전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쪽 위로 끌려갈 겁니다. 아주 강해지면 이게 위로 뚫고 올라가죠. 핫 일렉트론이라고 하는데요. 게이트 전류가 또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면. 원치 않죠? 이쪽이 너무 세면 또 속도가 포화되죠. 쭉 가다가 여기서 막 충돌과 산란을 겪으면서. 그래서 탄도 전송이라는 것은 뭐 어떤 개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전자가 민프리패스 한 번 딱 충돌, 두 번째 충돌, 세 번째 충돌, 이 평균 거리가 있겠죠. 이걸 민프리패스라 그러죠. 그 평균 거리보다도 짧게 채널을 만들면 이 채널의 길이가 이 평균 자유행정, 그러니까 이 충돌하기까지 걸리는 그 거리, 평균 거리보다 짧다면 이 전자들은 실리콘 격자들과 충돌의 수가 엄청 줄어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saturation velocity, 즉 속도 포화 같은 현상을 조금 피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러한 그러니까 속도 포화를 피하니까 전류가 더 증가할 것이다. 더 좋은 성능의 모스펫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탄도 전송을 그려놓은 이제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인데요. 채널이 엄청 짧아졌습니다. 민 프리패스보다도 짧게 되면 이게 전자들이 이렇게 뭐 그냥 충돌하지 않고 한 번에 쭉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주 뭐 자세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그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총을 딱 쏩니다. 그러면 총알이 이렇게 쭉 나가죠. 부딪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쭉 가다가 이제 이렇게 떨어져 가겠죠. 여기가 전자들이 막 쌓이는 겁니다. 이런 것을 탄도 전송이라고 합니다. 탄도 전송. 그래서 평균 자유거리, 자유행정, 뭐 L보다도 더 짧거나 비슷하게 채널을 만들면 벨라서치 세츄레이션이 일으키는 나쁜 영향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제 속도 포화에 대해서 두 가지 현상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수학적으로 더 논의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정량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